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건 하루에 하고 싶은 모든 걸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그런 게 바로 비결이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건강은 두 가지 더 보태요. 운동은 나 생활의 일부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운동을 했어요. 산 가는 거 놔도 말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농해교수 겸 아산충무병원 재단 회장 윤방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흔히 서양 사람들은 장수의 비결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좋은 친구 잘 가지세요. 친구 나쁘면 술 먹고 돌아다닌다고 밤새고 싸우고. 좋은 친구 만나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두 번째, 배우자가 아주 중요해요. 내 배우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세 번째는 주치의, 의사,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주치의. 이 세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흔히 장수의 비결이라고 그래요. 장수라는 개념은 양적인 개념이 있고 질적인 개념이 있어요. 장수하면 무조건 나이만 많이 먹고 오래 살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장수의 개념은 오히려 질적인 게 좋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생활을 해가는, 생활을 갖고 가는 게 장수라고 생각을 해요. 질적인 장수를 위해서는 하루에 하고 싶은 모든 걸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생활하는 거, 그런 게 바로 비결이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적인 장수는 첫째, 타고나길 잘 타고나야 돼요. 유전적인 요소가 중요한데, 부모님이 오래 사신 분이 오래 살아요. 그 다음에 내가 생활했던 내 생활이 어땠느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있죠. 먹는 거, 노는 거, 행동하는 거, 생활하는 거,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요소가 있어요. 복잡하고 불안한 사회에서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소위 말해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건 사실은 별게 없어요. 살아가면서 건강 자체는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걸 하고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맡기는 그런 개념 속에서 나도 살고 있고 여러분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강의 개념을 첫째 잘 가지셔야 됩니다. 건강의 개념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예요. 또 거기에다가 건강은 두 가지 더 보태요. 무식해서도 안 된다. 또 가난해서도 안 돼요. 이 건강은 이런 5가지 개념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도로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신나게 지내는 이런 철학. 보통 얘기하는 건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걷기를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으면 좋겠다. 그 캠페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걷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신이 내린 유일한 은총이 인간에게만 있는 걷는 거다. 걷기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걸으면 되니까. 또 돈도 안 들어요. 걷기는 정말 쉬운 겁니다. 그러면 걸을 때 많은 사람한테 물어요. 걷기 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 그럽니다. 그냥 걷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걸을지를 안다.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야 돼, 걷는 걸. 괜히 처음부터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걸을 거냐? 다시 말해 자세를 잡는 게 좋죠. 허리 펴고 한 발은 어깨 넓이 약간 넓게. 그 다음에 팔은 널리 좀 움직이고 눈은 10도 위를 보고 그리고 걷는 거예요. 그래 걸을 때는 6개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 shoes. 제일 좋은 신발을 신어야 돼요. 더군다나 최근에 인체공학적으로 좋은 신발을 신어라. 두 번째는 speed, 속도. 가능하면 심폐 기능을 위해서는 빨리 걸어야 돼요. 220에서 나이를 빼가지고 거기다 0.8 정도를 곱해요. 60살이면은 108회 정도 맥박이 가도록 그렇게 걸어야 심폐에 도움이 돼요. 빨리 걸어라. 보통 나는 시속 6.5km로 걸어라 그래요. 시속 6.5는 뛰는 정도 수준이에요. 금방 안 돼요. 왜 6.5km냐? 우리가 먹고 활동하고 300칼로리가 남아요. 6.5km를 1시간에 걸으면 300칼로리가 나가요. 그래서 6.5km를 걸어라.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물. 나무로 된 거냐, 흙으로 된 거냐, 세멘트로 된 거냐. 이런 구조물이 있잖아요. 걷는 곳에. 그 다음에 강도, strength. 얼마나 강하게 걷느냐. 빨리 걷느냐, 죽게 걷느냐, 모래조물이 차고 걷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강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걷는 곳의 표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스트레치. 걷기 전후에 스트레칭하고 걸어라. 걷기 할 때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우선 좀 걷다가 답답하니까 10km를 50분에 뛰었어요. 매일 놀라울 정도로 50대까지.
오밤중에 와서도 1시간 뛰고 그랬었어요. 뛰다 보면 근육이 필요하니까 역기나 아령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운동을 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운동은 중독이 되라. 운동은 나 생활의 일부가 돼야 돼요. 가끔 하면 안 돼요. 매일 가능한 대로 해라. 내가 제일 여유가 있을 때 운동하시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도 운동할 수 있잖아요. 바쁘면 엘리베이터 안 타고 뛰어 올라간다든지 지하철 안 타고 걸어 다닌다든지 이런 쑥까지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식적인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도 내 스스로가 그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또 하나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건강에 오래 사느냐를 한번 연구했어요. 이 세 그룹은 하나는 운동을 전혀 안 한다고 하는 사람. 한 그룹은 당신 운동해? 조금 합니다. 또 엄청나게 운동합니다. 이 세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운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러나 조금 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운동은 자기가 맞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운동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부엌 일을 많이 해요. 나는 뭐 주방. 그건 노동이에요. 노동. 운동이 아니니까 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이나 모든 건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하라고 그래요. 밤에 작업하고 낮에 일하는 사람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밤에 일 끝나고 집에까지 걸어온다든지 그런 거 하기 전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자기 일하면서 만약 휴식 시간에 있으면 잠깐 휴식해서 그때 체조라도 하든지 이렇게 자기 여건에 맞게 하는 걸 난 권해요. 또 만약 경제적으로 좋으시면 좋은 헬스클럽 가서 과학적인 도움 받으면서 운동하시는 거. 또 산 가는 거 나도 또 말리지 않아요. 산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쉬는 사람은 매일 하지만 직장인들은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등산하고 싶을 때 하고 운동할 때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다 운동이니까.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요. 술 얘기를 하면 난 개인적으로 술 하나도 못해요. 왜냐면 부모로부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술을 안 먹는데 난 이제 술 좀 가끔 먹고 싶어요. 왜냐면 술 먹으면서 사람하고 얘기 좀 풀어지는 분위기 아니에요? 발암물질이라거든.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서로 재미 속에서 술은 난 건 굉장히 소위 말 기호품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음주율이 남자가 68%, 여자가 50% 술을 많이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술은 적당히 마시자. 쉽게 얘기하면 와인 2잔, 위스키 2잔, 그다음에 맥주 2캔, 소주는 아마 작은 잔 한 5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하루에 한두 번 먹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술은 생적인 특징이 뭐냐면 술은 에틸 알코올이 주성분이거든요. 술은 처음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마취시켜요. 남에게 아양을 떨고 그런 여우의 단계가 돼요. 조금 더 먹게 되면 사나워져요. 늑대 같은 사람이 돼요. 세 번째는 아무 데서나 먹고 자고 굴러다니는 돼지 같은 사람이 돼요. 술은 여우의 단계. 남에게 좋은 소리만 하고 기분 좋고 요 단계. 각자가 아실 거예요. 그 단계를 좀 권합니다. 그리고 꼭 건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사회적인 측면 한번 좀 보시라. 그리고 담배는 전에는 기호품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 최근에 액상담배라는 게 나서 가향담배. 담배대 같은 게 말이야 아주 장난감 이쁜 것 같으니까 그거 시작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나중에 거의 90%가 담배를 피게 돼요. 청소년에 대한 액상 가향담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담배를 피우면 한 20%가 담배를 피워요. 남자가 한 33%, 여자가 한 6, 7%. 담배 세 가지. 하나는 니코틴이 있고, 타르가 있고, 가스가 있어요. 니코틴은 중독을 만들어요. 담배를 피우면 기분 좋다는 건 뭐냐면 니코틴이 들어가서 도파민을 만들어서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머리가. 일단 담배를 피우는데 끊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있지만 전혀 끊지 못할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아무리 하려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담배는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끊는 게 죄이에요. 영 못 끊을 사람, 이 사람에게는 대안을 줘야 돼요. 그 대안이 서구에서는 전자담배예요. 왜냐하면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보단 적어요. 관련형 전자담배. 중간 단계로 전자담배 갖다가 끊게 만들자. 뭐든지 골고루 먹어라. 고기 먹고 야채 먹고 뭐든지 골고루 적당히 먹어라. 인생이라는 게 먹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 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이거 얼마나 보기 싫어. 배 나온 사람. 이거 창피하잖아. 자기 몸에 자기가 존경을 해야 돼. 얼굴도 좀 멋지게 자꾸 보이도록 노력하고 체력도 딱 벌어지고 나이 볼 때 야! 이런 정도로 볼 때 그걸 꼭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내 권해요.